새벽 5시 강원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나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하얀 빛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야지. 혼잣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76회를 살아온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6시 반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현우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다림질한 셔츠. 35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엄마, 벌써 다 하셨어요? 현우가 밝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 앉아라. 따끈할 때 먹어야지. 원래는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현우는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혜원이는 이 맛을 못 내요. 내 안에 놔두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원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칭찬이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혜원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화장을 연하게 한 얼굴. 33의 그녀는 언제나 단아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이지. 세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7시 40분, 현우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원래가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혜원이 식탁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그릇은 좀 가지런히 놓으셔야죠. 보기에 산만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구나. 원래는 서둘러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원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물 쓰시면 손이 더 떨리시잖아요.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고맙다. 원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원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보탬이나 되고 있는 걸까? 질문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모셔가겠다고 했을 때 원래는 사양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제가 불안해요. 우리 같이 살아요. 결국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혜원은 친절했습니다. 대화도 자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현우가 없을 때의 혜원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실 때는 슬리퍼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제가 재택 근무할 때 방해돼요. 텔레비전은 오후에만 보세요.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어머니 친구분들 전화는 짧게 받으세요. 목소리가 커서 집중이 안 돼요. 작은 지적들이 쌓였습니다. 원래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할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원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혜원이 서재에서 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래층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원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현우가 저렇게 작았을 때도 있었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깊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혜원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원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냈습니다. 밥을 데워 간단히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혜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제가 차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혜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원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혜원은 빠르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혜원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원래가 그릇을 들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혜원이 먼저 치웠습니다. 원래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녁 6시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원래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혜원도 마중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빠 힘들었어? 씻고 와. 밥 차릴게.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지. 혜원이가 잘해주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현우는 즐겁게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원은 적절히 맞장구 쳤습니다. 원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조용히 나갈게요. 늦잠 주무세요. 그래, 알았다.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원래도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원은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편하시죠? 우리 집에서? 현우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웃었습니다. 그럼 편하지. 내가 효자라서.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셔야 제가 마음 편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그게 나았습니다. 아들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원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응,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원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아들을 웃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강원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우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원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올게요. 혜원이랑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원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집이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혜원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원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원래는 부엌 입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미정아, 왔어? 혜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자는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 미정이에요. 며칠 묵고 갈 거예요. 혜원이 소개했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편히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정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시선은 원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내 방은 서재야. 침대 정리해뒀어. 고마워, 언니. 두 자매가 캐리어를 끌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원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라고 했지만 캐리어가 너무 컸습니다. 오후 2시쯤 원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미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아, 또 떨어졌네. 미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정이 소파에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원래는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정은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언니, 이거 봐. 또 물렸어. 혜원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정아, 그만 좀 해. 자꾸 읽기만 하잖아. 이번엔 다를 거야. 정보 확실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투자 같은 거 안 하세요? 미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원래는 멈춰섰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잘 몰라요. 요즘 다들 하던데. 노후 준비해야죠. 미정아, 그만해. 혜원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점심을 먹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자매가 이야기할 때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중에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정이는 언제 가요?
어느 날 현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혜원이한테 물어봐라. 혜원이는 동생이 힘들대요. 조금만 더 있게 해달래요. 현우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원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뭐. 엄마는 괜찮으세요? 괜찮지. 걱정 마라. 원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래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두 자매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 월급만으로는 안 되잖아.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고민이야. 어머니 집 있잖아. 그거 처분하면 되지. 원래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건 어머니 재산이야. 언니도 알잖아. 어차피 나중엔 오빠가 될 거. 미리 정리하면 세금도 아끼고. 하지만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도 살아야지. 나도 빚 갚아야 하고. 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평생 모아 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원래는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내 집을.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래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출근하고 나자 혜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왜? 부동산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어머니 집 관리 문제로. 원래는 손을 멈췄습니다. 상담은 무슨. 세입자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아.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세도 많이 올랐대요. 한번 알아보는 게. 됐다고 했어. 원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혜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오후 원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나날. 차라리 혼자 살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과 혜원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혜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재빨리 덮었습니다. 응. 원래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형부, 요즘 회사 일 많으시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좀 바쁘네요. 힘드시겠어요. 가족 부양하시느라. 괜찮아요. 현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원래는 밥을 먹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식사를 마치고 원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관절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손 떨리시는데요. 괜찮다니까. 원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두 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빨리 정리해야 해. 내 빚톡촉 들어왔어. 알아.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고집 센 것 같던데. 설득할게. 시간 좀 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얼 해야 하나? 질문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원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무렵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커피 좀요. 어머니, 방 청소할 건데 나가 계세요. 미정의 요구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원래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원래가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노후 준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연금으로 지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자산 관리 같은 거 안 하세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원래는 책을 덮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 있으시잖아요. 그거 잘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은 무슨. 요즘 시세 올랐대요. 팔면 목돈 생기고 그 돈으로 안정적인 투자하시면 되죠. 원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형부 드릴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원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미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조언이에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날 저녁 혜원이 원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원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뭐니, 이게? 어머니 집 관련 서류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팔면 괜찮은 가격 받을 수 있대요. 원래는 서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팔 생각 없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세입자 관리도 힘드시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하지 않아. 잘 관리하고 있어. 어머니 연세에 그게 쉽겠어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혜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어. 내 집이니까. 원래가 일어났습니다. 혜원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고집만 부리시면 안 돼요. 우리 형편도 생각하셔야죠. 형편이 어때서? 현우 오빠 월급으로 이 집 유지비 내고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다 빠듯해요. 원래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짐이라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혜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현우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혜원과 미정만 집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녁을 먹고 방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두 자매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설득 안 돼? 아직이야. 고집이 세서. 시간 없어. 내가 직접 말할까? 미정아, 조금만 기다려. 원래는 부엌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 정리하는 거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나는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원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미정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손 놔요.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언니도 힘들고 저도 빚 때문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원래가 팔을 빼려 했습니다. 미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관 있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손 놓으라고요. 원래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이 팔을 놓았습니다. 그 반동으로 원래가 비틀거렸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손등이 부딪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원래는 손등을 감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등을 보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점점 멍으로 변해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등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래는 긴 소매 옷을 입었습니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원래는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현우가 나가고 혜원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미안해요. 미정이가 너무 급했나 봐요. 됐어요. 어머니도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리도 어렵다고요. 원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혜원은 틈만 나면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형부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좀 협조해 주세요. 원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부동산 계약서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원래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 위해서 좀 양보하세요. 양보가 아니에요. 이건 강요예요. 강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원이 나섰습니다. 미정아, 그만해. 언니, 나 못 참겠어.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니.
원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늙어서 뭐 할 건데 집 붙들고 있어요? 미정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도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미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말이 좀 심했네요. 하지만 우리 형편도 이해해 주세요. 원래는 고개를 들어 혜원을 보았습니다. 혜원 씨, 나는 짐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원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건가?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함께 일군 그 집, 남편의 땀과 사랑이 담긴 곳, 그 집을 지켜야 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현우야. 첫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엄마가 힘들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혜원이와 미정이가 집을 넘기라고 한다. 거절했더니 팔을 잡았다. 엄마는 무서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편지를 다 쓰고 접었습니다. 새벽 5시, 원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현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제발, 이 편지를 봐줘. 원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하기를. 현우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회사에 일찍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발밑에 무언가 밟혔습니다. 종이였습니다. 현우는 허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펼쳐보았습니다. 현우야.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 군데군데 번진 자국. 현우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혜원이와 미정이가 집을 넘기라고 한다. 거절했더니 팔을 잡았다. 엄마는 무서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현우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은 안 먹고 갈게요. 왜? 아픈 데라도 있니? 원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찍 가야 해서요. 그래도 조금은 먹고.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현우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글자씩
다시 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드셨구나.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보내는 신호를 놓쳤습니다. 아내만 믿었습니다. 내가 뭘 했지. 회사에 도착했지만 회의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전 반차 쓰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노인 학대 상담 가족 폭력 신고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찾았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머니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군요. 네. 제 아내와 처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현우는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온 이후의 일들, 미정이 들어온 후 달라진 분위기, 편지의 내용,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폭력, 언어 폭력, 재산 강탈 시도,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음이나 영상 증거가 가장 확실합니다. CCTV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집에 몰래 카메라를 단다는 건가요? 어르신 보호가 목적이라면 정당합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으니 어르신이 주로 계시는 공간, 거실이나 부엌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처리가 빨라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2개를 샀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형,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제품, 어디에 쓰실 건가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집 안전 확인용입니다. 그럼 이게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 야간 촬영도 됩니다. 이걸로 주세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오후 2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머니 설득 안 돼?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혜원의 목소리. 현우는 현관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기다릴 시간 없어. 내일 어머니 도장 받아내야 해. 미정아, 너무 급하게 하면. 언니도 원하잖아. 그 집 팔면 우리 빚 다 갚고 남아. 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앉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앱을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혜원이 나왔습니다. 오빠, 회의는요? 취소됐어요. 일찍 들어왔어요. 현우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요. 알겠어요. 씻고 올게요. 현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척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를 내고 카메라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원과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위 장식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빠, 저녁은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현우는 출근한 척 집을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카메라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두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결정하세요.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인데 좀 협조해 주세요. 협조가 아니라 강요잖아.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장 찍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안 돼요. 왜요? 늙어서 뭐 할 건데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요. 도장 찍으면 놔줄게요. 현우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상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남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현우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원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무슨 편지 받았어요. 다 알아요. 원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현우야.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저녁 현우는 혜원과 미정을 마주 앉혔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말 마세요. 다 봤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둘 다요. 오빠 오해야. 우리는 오해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랑 경찰도 상담했어요.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형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했어요.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원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현우야, 혜원이랑은 어떡하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걱정 마세요. 현우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편하게 사세요. 제가 지킬게요. 원래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원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원래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현우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다행이에요. 앉으세요.
제가 아침 할게요. 아니다, 내가.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서툴게 계란을 풀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은 장담 못해요. 고맙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응? 평생 혼자 참고 사셨죠? 원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우셨고, 엄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랬지. 이제 그러지 마세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저한테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편지 보고 알았어요. 원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서. 엄마가 미안할 일 아니에요. 제가 못난 거예요.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엄마 편이 될게요. 누구한테도 양보 안 해요. 현우야.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게 효도예요. 원래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혜원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나가겠어요. 혜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네. 오빠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며느리로만 봤던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건 용서 못해요. 시간 필요해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먼저 나갔습니다. 혜원이 원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가거라. 원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원래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산책 가실래요? 지금? 네. 날씨 좋아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여기 벤치에 앉으실래요? 그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어쩔 거니? 뭐려? 혜원이. 현우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화가 나요. 실망도 크고요. 그렇겠지.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혜원이도요.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나는. 괜찮아. 진짜요? 응. 내가 있으니까. 현우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래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 안작은 도서관에도 들렀습니다. 저녁이면 현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산책하고 책도 읽고. 무슨 책이요? 에세이. 나이 들어 사는 이야기. 재밌어요? 응.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 현우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이가 있는데.
나이는 숫자예요. 엄마는 아직 젊으세요. 원래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원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어머, 원래야? 오랜만이다. 미안해. 연락 못했지. 괜찮아. 어떻게 지내? 이제 좀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원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게 기대되었습니다. 2주 후 회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원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짧은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도 한 달 됐어요. 같이 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이랑 살아요. 아드님이 좋으시겠어요. 네, 좋은 아들이에요. 원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카페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뭐니? 제가 알아본 곳이에요. 엄마 카페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옛날 꿈이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정말? 네. 주말에 같이 가요. 원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토요일 두 사람은 카페를 보러 갔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좋구나. 엄마 집 새놓은 돈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하면 돼요. 현우야, 그 돈은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쓰세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나는 걱정 마시고요. 원래는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 해볼까? 그럼요. 엄마라면 잘하실 거예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원래도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의 작은 부엌. 간판이 달렸습니다. 원래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를 파는 곳.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공간. 오픈 첫날 현우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맙다, 현우야. 제가 엄마 자랑스러워요. 원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손님들 반응은요? 다들 좋다고 했어. 당연하죠. 엄마 솜씨인데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가 많이 참고 살았지. 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렇게 배웠거든. 원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내가 가르쳐 줬어. 참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엄마. 말해야 한다는 거.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 원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엄마를 구해줬어.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구하신 거예요. 편지 쓰셨잖아요. 그래도 엄마, 이제 행복하시죠? 응, 너무 행복해.
현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한다. 두 사람은 오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원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괜찮아. 행복해.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카페에 제가 갈게요. 손님으로요. 그래, 반가운 손님이네. 친구들도 데려갈게요. 소문 내야죠. 괜찮겠니? 당연하죠. 우리 엄마 카페인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원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카페 첫날. 손님이 많이 왔다. 다들 맛있다고 했다. 현우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도 현우가 자랑스럽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목소리를 냈다. 도움을 청했다. 그게 나를 구했다. 원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76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 용기가 자신을 구했고 가족을 다시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새벽 5시, 원래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카페에 갈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저녁엔 아들과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할 것입니다. 원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